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용사부입니다. 저는 지금 저희 동네에 있는 양재천에 나왔고요. 제 에마 전동 킥보드를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네, 제 에마 이 녀석은 유로휠의 TS600이라는 모델이고요. 대리운전 기사님들이 많이 타는 사이즈죠. 저도 대리운전을 하기 위해 샀고요. 그리고 강남에서 배달 알바도 조금 했었어요, 이 녀석을 타고. 당시 가격으로 약 100만원 정도에 구입했고 현재도 뭐 비슷할 거예요. 이게 배터리 용량마다 가격이 다릅니다. 자, 거두절미하고요. 유로휠 TS600을 사면서 좋았던 점 그리고 아쉬웠던 점에 대해서 후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제일 궁금하시겠죠? 제일 먼저 배터리는 얼마나 가느냐. 지금 배터리 완충이고요. 여기 보면 여기가 배터리, 여기가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에 무게가 굉장히 많이 쏠리는데,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요즘 같은 겨울에는 그때 배달 알바 할 때 한 15km 정도 다녔나? 그리고 나서 방전이 돼버리더라고요. 물론 제가 전동 킥보드를 타고 지낸 기간들이 있으니까 아마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튼 간에 배터리 자체는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아요. 초반에는 아마 30-40km는 갔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대리운전을 하면서 15km 그리고 한 10km 이렇게 좀 길게 장거리를 타게 된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방전이 안 됐어. 물론 한 번에 쭉 달려서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계속 탔다 말았다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이번 최근에는 배터리 용량이 많이 줄어들었는지 뭐 날씨의 탓인지 배터리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대리운전 할 때는 부족하지 않다, 배달할 땐 부족하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충전 시간 220V 가정용 전기 기준으로 약 6시간에서 8시간 걸립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 배터리가 아예 0에서 가득 올리는데 그 정도 시간이 걸리고요. 저는 그냥 끼워놔요. 일 마치고 들어와서 잠자는 동안 끼워 놓고, 그리고 아침에 혹은 나가야 할 때 이렇게 완충된 전동 킥보드를 이용합니다. 한두 칸 떨어진 것들은 또 금방 찹니다. 한 2시간? 근데 급속은 안 된다, 그 정도 아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킥보드의 무게, 이게 또 상당합니다. 배터리 용량만큼 제가 다르다 그랬잖아요. 접으면 이렇게 접을 수가 있어요. 접기는 굉장히 쉬워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들어야 된단 말이지. 근데 이게 약간 데드리프트 해도 될 정도로 무게가 나옵니다. 이렇게 꽤 무거워요. 그래서 이렇게 들고 이제 계단이나 이런데, 도로가 없는 데는 들고 올라가야 되거든요. 이렇게 들고 올라가면 굉장히 숨을 헐떡거리게 돼요. 무게가 꽤 있기 때문에. 그래서 들고 다니기 좀 어렵다. 휴대성이 차에 실을 용도 아니면은 들고 다니기엔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전동 킥보드 같은 경우에 접어서 지하철을 탈 수도 있거든요. 뭐 안 되는 지하철도 있지만 지하철 같은 데를 타거나, 혹은 뭐 버스도 거의 안 돼요. 버스는 완전 장거리 갈 때 시외버스 그런 거 있죠. 거의 짐칸이 있는 버스, 거기엔 실을 수 있는데 이제 사람이 탈 수 있는데 못 타요. 그래서 휴대성은 그렇게 좋지 않다. 뭐 계속 탈 거면 상관이 없지만 들고 다니기엔 굉장히 불편하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근데 왜 대리운전 하는 사람들이 이 기종을 많이 찾느냐. 요게 지금 사이즈가요, 웬만한 한국차 트렁크에 다 들어가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경차 빼고요. 준준형부터 시작하면은 아반떼 이상급부터는 다 들어가요. 어떻게? 요렇게 안 넣고 가로로만 놔도 다 들어갑니다. 그 정도로 아주 좋아요. 그러니까 적재하기 좋기 때문에, 사이즈가 적당하기 때문에 요거를 많이 찾고요. 그리고 배터리가 이게 저는 LG 배터리가 들어갔는데, 이 배터리가 은근히 오래 가요. 그러니까 대리운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경우 말고는 거의 많이 타지가 않아요. 쭉 기본적으로 오래 타거나 그런 게 없는데, 조금 타고 이제 손님 차 타고 가다가 또 끊기고 약간 그런 식으로 연결이 된단 말이죠. 가격 대비 배터리 성능이 좋은 그런 킥보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리운전 할 때는 이제 손님이 기다릴 거 아니에요. 근데 걸어 다닐 때는 거의 10분에 1km 정도 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근데 이거는 10분에 한 3km에서 5km까지는 갈 수 있다. 그 정도로 생각하면은 아무래도 대리운전 할 때는 속도전이잖아요. 그런 쪽으로는 굉장히 효율성이 있다. 자, 반대로 근데 대리운전 할 때 단점이 뭐냐, 요즘같이 추운 날은 버스도 타고 싶을 거고 전철도 타고 싶잖아요. 그럴 때는 아까 말씀드린 휴대성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버스를 타거나 대중교통 타기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냥 계속 요 녀석을 타고 들고 다녀야 돼요. 그리고 한 100명에 1명 정도지만 본인 차에 이 킥보드를 실는 걸 싫어하는 분들도 계세요. 차를 되게 깨끗하게 쓰고 싶어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굉장히 꺼려 하신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위험합니다. 지금 킥보드에 대한 완전한 제대로 된 법안이 나온 게 없어서, 일단 이게 자전거 도로도 탈 수 있고, 자전거 도로가 없을 땐 도로 제일 우측에, 3차선 제일 우측에서 다녀야 돼요. 그리고 보호구를 다 착용해야 되고요. 그래서 자전거 도로가 아닌
일반 도로에서 다닐 때는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이런 거 대리운전을 할 때 이런 안전보호구두를 다 하고 가야 되니까 킥보드만 실는 게 아니야. 요것도 싣고 뭐 막 깔끔하게 이렇게 차에 운전석에 앉아서 세팅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싣고 하는 과정들이 있어. 근데 그런 거를 좀 불편해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위험하면서도 좀 번거로운 과정 때문에 조금 불편하다. 하지만 아무래도 멀리 있는 콜까지 쫄 수 있기 때문에 넓게 대리운전을 할 수 있다라는 점이 있죠. 자, 그렇다면 요 녀석으로 배달할 때 장단점은 어떨까요? 일단 처음에 장점부터 말씀드리자면, 요 녀석은 자전거 도로와 일반 도로를 탈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적당히 노선을 잘 맞추면 자전거 도로로 갔다가 일반 도로로 갔다가 하면서 배달 시간을 조금 줄일 수가 있어요. 그런 점에서는 도로를 다양하게 탈 수 있기 때문에 배달에 있어서 용이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유류비가 안 나오죠. 요거는 온전히 전기로 가기 때문에 유류비가 없이 배달이 가능하다. 특히 이런 강남권에서는 짧게 단타로 탈 수 있는 콜들이 많아서 킥보드로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단점은 아까 말씀드린 대리운전하고 비슷해요. 일반 도로로 다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 자칫 잘못하면 차를 무서워하거나 차에서 경적 소리라도 나면 자기가 브레이크를 밟거나 막 핸들을 틀어버리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 이제 나도 모르게 사고가 나게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위험하기 때문에 좀 단점이 되고, 그리고 배터리입니다. 배달로 제가 해보니까 한 5시간밖에 못 하더라고요. 5시간 정도를 부지런히 다니다 보니까 짧게 다니더라도 배터리가 오래가지 않아서 방전되고, 그래서 배달을 하기에도 조금 불편하다. 알바 정도로 한 3시간이나 4시간 그 정도만 할 거면 괜찮죠. 뭐 시간당 한 만원? 만원 정도 목표를 하고 한 3시간 4시간 정도 할 거면 뭐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도 스쿠터나 오토바이에 비해서 안정성도 떨어지고 배달 가방을 또 매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불편한 점 때문에 킥보드 배달은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차라리 전기 자전거가 낫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우, 밖에서 리뷰하니까 좀 춥네요. 제가 집에 가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으로 가보죠. 어우, 추워. 머리가 다 눌렸습니다. 찌그러졌어. 아무튼 이 상태로 추가 리뷰를 좀 더 해보도록 하죠. 집에는 이렇게 보관한다기보다 접어가지고 제가 저기서 충전을 시키고요. 사실 이 카메라로 리뷰하려고 가져갔는데 날씨가 너무 추워서 카메라 작동이 안 돼요. 핸드폰으로 할 걸 그랬습니다. 자, 여기 앉아서 하죠. 자, 제가 대부분의 단점을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다면 제가 2년 동안 타면서 고장난 적은 없었나, 또 사고는 없었나 라고 말씀드리자면 사고는 없었습니다. 근데 사고 날 뻔한 건 굉장히 많았어요. 처음에는 앞 타이어가 펑크가 나가지고 쭉 달리는데 갑자기 핸들이 틀어지면서 이 기체가 제 정강이를 때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정강이 엄청나게 멍이 들고, 그때 대리운전하려고 손님한테 가던 도중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손님까지 가는데 한 500m를 끌고 가야 됐어. 앞바퀴가 터져가지고. 와, 굉장히 아찔했죠. 그래서 그때는 다행히도 그 자전거 도로로 다닐 때여가지고 큰 사고가 없었고, 그리고 나선 그냥 3차선을 쭉 가는데 어떤 벤츠 차량이 깜빡이도 안 켜고, 원래 도로로 우회전이 아니라 주차하려고 우회전을 그냥 확 들어가 버리는 거야. 와, 진짜 깜짝 놀라가지고 그때 브레이크를 빡 밟았는데 이게 브레이크를 세게 잡으면 안 돼. 세게 잡으면 바퀴가 흔들립니다. 그러면서 미끄러질 뻔하다가 벤츠랑 접촉사고를 겨우 면했고,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몇 번 시겁한 경험들이 있어가지고 안 되겠다, 이거는 신호다, 전동 킥보드를 타지 말라는 어떤 신호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전동 킥보드를 좀 멀리하고 있거든요. 전동 킥보드가 정말 편리한 점도 있지만 그 외에 정말 위험한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단순히 그 빠르고 편하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타기에는 많은 불편함을 감수해야죠. 그래서 그렇게 고장났을 때 어떻게 대처했냐 궁금할 거 아니에요. 저는 거의 유로윌 센터가 있어요. 유로윌 센터로 가서 다 고쳐달라 그랬어요. 없으면은 그냥 전동 킥보드 하는 데 가서 점검만 받고, 그래서 점검은 한 달에 한 번씩 꾸준히 받았습니다. 거의 한 번 받는데 10,000원 정도 내면 돼요. 그러면 마음이 편해져. 왜냐면 쪼일 거 쪼이고 자기네가 기름칠 해줄 거 기름칠 해주고 다 해줘요. 그리고 뭐가 고장난 거 있으면 이 부분 수리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자동차랑 똑같아. 계속 점검을 받아줘야만 어디가 고장나고 어떻게 쓰는지, 오래 쓸 수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유로윌은 센터가 굉장히 많았어요. 하지만 유로윌이 요새 조금 장사가 잘 안 되나 봐. 문을 닫은 센터도 있습니다. 운 좋게 제가 지금 사는 쪽 근처에는 있는데, 제가 예전에 인천에 살 때는 유로윌 센터 찾으러 막 차에 담아서 갔어. 근데 서비스 자체는 나쁘지 않다, 괜찮다라는 느낌을 받았죠. 그래서 지금 고민을 할 거 아니에요.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은 전동 킥보드를 사느냐 마느냐 고민을 할 거란 말이에요. 산다고 하면 일단 저는 장비를 무조건 다 착용하고 사용하시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겨울에는 웬만하면 타지 마세요. 겨울에는 이게 춥다 보면 몸이 굳어. 그러면 이제 민첩성이 떨어지죠. 민첩성이 떨어지면 어떠한 사고 위험에 있어서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져서 즉각 사고로 연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겨울에는 웬만하면 타지
하지 않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뭐 배달이나 대리운전 용도로 쓰시는 분들은 하시게 되면 휴대폰 거치대는 꼭 설치를 하셔라. 휴대폰을 막 뺐다 꺼냈다 하는 것도 일이고 그때도 위험해요. 그냥 휴대폰을 앞에 거치대에 넣어서 끼워놓고 뭐 가야 할 방향들을 본다거나 뭐 코를 본다거나 그렇게 하면 장점이기 때문에 무조건 휴대폰 거치대를 설치를 하셔라. 배터리 가방은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저는 뭐 있었지만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광역버스에는 웬만하면은 전동 킥보드를 들고 탈 수가 없어요. 휠까지는 된다고 들었는데 전동 킥보드는 거의 안 됩니다. 제가 한 번 정도는 막 양해를 구해가지고 기사님이 태워주셨는데 다음엔 타면 안 된다고 해서 계속 거절당했고, 전철 같은 경우에도 탈 수 있는 호선이 따로 있어요. 아무리 접이식이더라도 무조건 들고는 못한다. 만약에 타더라도 1호칸 혹은 제일 끝칸, 제일 앞칸이나 제일 뒷칸에 접어서 넣어야 한다. 이 정도가 있겠네요. 그리고 브레이크 확 잡지 말아라. 브레이크를 너무 세게 잡으면 뒷바퀴가 돌기 때문에 미끄러져서 사고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그 브레이크도 그렇고 인도의 그 턱도 조심해야 돼요. 이게 바퀴가 작아서 턱이 조금만 높아도 못 올라가기도 하고, 올라가더라도 앞바퀴 막히고 여기서 틀어지면 뒷바퀴가 나를 쳐요. 그렇기 때문에 위험하다, 다칠 수가 있으니까 그런 턱 같은 것도 웬만하면 이렇게 들어서 올리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아니면 가속도를 좀 내고 가야 되는데 그때도 뭐 올라갈 수 있겠지만 가속도를 냈기 때문에 그 후에 사고가 이어질 수 있다. 웬만하면 턱은 들고 올라가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뭐 지금 생각나는 건 이 정도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혹시 지금 전동 킥보드를 구입할 예정에 있으신 분들은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아마도 여러분들에게 좀 필요한 답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용서부였고요. 대리운전 그리고 배달용으로 썼던 유로윌 TS600 전동 킥보드 2년 사용 후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